이런 문제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시제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구자연입니다. 토익 독학러 분들과 토익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핵심 문법 정복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구자연의 구자 써서 9개의 강좌를 준비했거든요. 최대한 핵심 문법 내용을 꾹꾹 눌러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심하고 고심했고 1강 우리는 시제부터 갈 건데 우리는 매 수업마다 2마리 토끼를 잡을 겁니다. 첫 번째, 토익 문법 문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어떤 문제 유형 경향이 나오는지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연스러운 해석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강 시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제는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10개, 11개의 시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핵심이 되는 6개의 시제를 정리할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시제가 있죠. 어떤 시제가 있죠? 나 어제 운동했다. 과거. 나 오늘 운동한다. 현재. 나 내일 운동할 거다. 미래. 우리나라 말은요, 사실 현재, 과거, 미래 정도의 시제만 씁니다. 그래서 시제를 조금 뭉뚱그려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요, 시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구간을 쪼개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시제는 동사에서 시제를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면서 갈 건데, 자, 그러면 넘어가서 첫 번째 1번 현재 시제부터 갈 겁니다. 선생님, 현재 시제 그냥 현재 시점 묘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토익 문법 문제 풀 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동사에서 시제를 표현하기 때문에 형태부터 해볼 텐데, 현재 시제는요, 동사 원형을 그냥 쓰면 현재 시제예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거나 주어가 3인칭 다주면 S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주로 한다, 하다, 이다 뭐 이런 꼴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갈 텐데 단순히 현재만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박스표를 칠게요. 반복되는 동작 및 상태를 묘사하는 게 현재예요. 근데 제가 앞에 좀 이상한 걸 써놨어요. 현재면 현재지 왜 과거, 현재, 미래 반복되는 동작 및 상태라고 표현을 해놨나요? 선생님, 현재는 현재 아닌가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 밑에 문장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볼 텐데 밑에 갈게요. 우리 everyday에 박스표 쳐주시고요.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티브가 매일 짐에서 운동한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스티브 어저께 운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참고로 스티브가 저예요. 오케이? 실제로 등 운동했어요. 지금 등이 되게 결리는데 두 번째, 오늘도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오늘 밤에 하체 운동할 거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운동. 그리고 내일도 운동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겠죠. 내일은 가슴이랑 어깨 하는 날이에요. 결국은 매일이라는 말 때문에 스티브는 과거에도 운동을 했고 오늘도 운동을 하고 내일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대표적으로 쓰는 시제가 뭐다? 현재 시점,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 우린 뭐라고 한다?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게 현재 시제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일반적인 사실을 묘사할 때 씁니다. 현재 시제는 오른쪽에 한번 써볼까요? 우리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팩트 폭행 막 이렇게 하면서 팩트라고도 하죠. 우리 한국말로도 팩트, 그 사실인데 그러면 태양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질문. 태양 어저께 남쪽에서 떴나요? 내일은 북쪽에서 뜨고 내일 모레는 뭐 서쪽에서 뜨나요? 아니죠. 태양은 무조건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sun rises in the east 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시제 단순하게 그냥 현재 시점을 묘사한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풀기 힘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현재는 뭐다? 과거, 현재, 미래 반복되는 동작 및 상태 또는 일반적인 사실을 묘사할 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토익 문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현재 시제와 함께 문법적인 구조를 내는지 지금부터 볼 텐데 현재 시제와 같이 쓰이는 표현, 여러분 이게 시험장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현재 시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everyday 아까 했죠? 매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each month 우리 each나 every가 붙어서 매 뭐뭐마다라는 뜻이 붙어질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매년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될 거고요. 또 usually 우리 often 보통이나 자주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반복적인 상태를 묘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regularly 우리 정기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려. 열려.
열린다. 우리 뭐 한다? 그렇죠. 현재 시제를 쓰게 되는 거겠죠. 또는 always, 항상도 그렇고요. 우리 these days,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정확하게 여러분 5번만 읽어보세요. 오회독이라고 하죠. 5번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거고 우린 문제를 통해서 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자 이번엔 두 번째 시제입니다. 현재를 배웠으면 이제 과거 시제로 갈 건데 우리 과거는 선생님 ed를 붙이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동사에 ed를 붙여서 뭐뭐 했다라는 뜻의 과거 동사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럼 일단 형태는 기억하셔야 되고 과거 시점에 일어난 동작을 묘사하겠죠? 근데 단순하게 과거에 일어난 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과거 시절 이해하셔야 돼요. 네모 박스표 현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영어의 과거 시제의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 last month, 우리 지난달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난달은 확실히 과거예요. 그러면 interest rates, 우리 이자율이 지난달에 증가했대요. 우리 rise의 과거형 불규칙형이죠. rose를 쓸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rose를 썼거든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과거에 이자율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질문 드릴 거냐면 이번 달에 지금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증가해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하나, 둘, 셋 대답?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율이 증가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이자율이 떨어진 상태도 아니에요. 왜? 영어의 과거는 현재와 아무런 연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지난달에 증가했다. 이것만 묘사할 뿐 현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즉 지난달에 증가했다라는 이 사실만 묘사해 줄 뿐 지금 이자율이 어떤 상태인지 이 문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좀 이따 네 번째로 배우는 시제, 현재 완료 시제가 있거든요. 그거랑 차이점을 좀 둘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 자, 한 문장 더 해석해 볼까요? 스티브 파운데이션, 대문자로 썼죠? 그러면 스티브 재단은 최근에 고용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터를 고용했대요. 최근에라는 말이 들어갔죠? 최근에도 우리가 과거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특정 과거 시점만 묘사해 줄 뿐 현재랑은 아무런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과거 시제와도 같이 쓰이는 표현들이 있겠죠? 주로 쓰이는 표현들 가겠습니다. 당연히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선생님, 이렇게 쉬운 표현들이랑 나오나요? 네, 실제로 나와요. 여러분, 토익은요. 어려운 문제를 막 여러 문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기껏해야 5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사실은 이런 쉬운 문제들, 이런 거 보고 과거 시제 찍는 문제 실제로도 나오거든요. 그런 쉬운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눈으로 익숙하게 만드시고요. 또 시간 표현 뒤에 우리 ago 붙은 거 2 days ago, 이틀 전에 특정한 과거 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 시제랑 쓸 수 있겠죠. 됐어요? 또 하나 더, 아까도 예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recently, 우리 최근에라는 부사도 과거 시점과 쓰일 수 있어요. 선생님, 최근이면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근데 최근에라는 걸 과거 시점으로 보고 과거 시제를 연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다 과거 동사와 쓰일 수 있는 부사 표현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미래 시제로 가볼게요. 갑시다. 여러분, 우리 영어의 미래 시제는 사실 아무도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미래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누구나 떠올리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조동사 will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미래 시제는 주로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쓸 거예요. 왜?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요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문법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우리 독해 지문 Part 7 지문에서 많이 보이시게 되거나 아니면 듣기에서도 많이 듣게 되실 텐데 be going to 동사 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be going to 동사 원형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will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미래 시점에 일어날 동작인데 당연히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겠죠. 갑시다.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next month,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쓴다? will take라고 쓰겠죠. I will take an art class. 나는 미술 수업을 들을 거야. 다음 달에. 하나 더. Steve is going to live in Hawaii. 스티브는 하와이에서 살 거야. 언제? 2050년에 하와이에서 살 거야. 여러분 2050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미래 시점이니까 당연히 is going to live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은퇴 계획입니다. 제가 서핑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2050년에 은퇴해서 매일 서핑하면서 거기서 살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미래 시점을 나타낼 때 우리 뭘 한다?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다. 사실 절대로 안 틀리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그럼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눈에 많이 보이는 거, 그렇죠. soon 우리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곧 뭐뭐 할 거다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또는 by나 until 같은 표현 전치사가 나와서 야 그때까지 이거 하게 될 거야. 또는 그때까지 이거 할 거야.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표현들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당연히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1, 2, 3번 시제를 배웠는데 그 1, 2, 3번 시제를 우리는 수직선상에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수직선상에 첫 번째 시제로서 우리 무슨 시제 배웠죠? 현재 시제. 그렇죠? 우리 1번 시제로 배웠을 거예요. 두 번째 시제, 과거 시점을 묘사하죠. 우리 2번 시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시제를 배웠네요. 이렇게 1, 2, 3번의 시제는 특정한 시점을 묘사하는 시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거를 우리가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단순 시제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영어에는 단순 시제가 있다.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어가 헷갈리면 모르셔도 됩니다. 단, 이것만 기억할게요. 영어에는 특정한 때를 묘사하는 시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특정한 때를 묘사하는 시제 세 가지. 뭐가 있다? 현재, 과거, 미래.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도 존재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틀리기가 더 힘들어요. 맞추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거의 안 틀립니다. 웬만하면 안 틀릴 텐데 자, 지금부터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배우는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없는 세 개의 시제 지금부터 수직선상에 제가 표시를 해드릴 텐데 볼게요. 첫 번째, 이해를 먼저 하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력을 가지는 시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4번 시제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특이하죠? 두 번째, 과거보다 이전 시점에 발생한 일이 있어요. 선생님, 과거보다 이전이면 언제죠? 말 그대로예요. 과거가 있고 그거보다 이전 시점을 묘사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엔 과거면 과거지 과거보다 이전 시점이 있나요? 굳이 그렇게 표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영어는 시간적인 개념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구나. 그럼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5번 시제라고 우리는 배울 겁니다. 됐어요? 마지막 6번입니다. 6번 특이해요. 여러분 6번은요 뭔가 미래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있을 거예요. 미래보다 이전이면 언젠가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현재여도 되고 이미 과거였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미래까지 영향력을 가지는 시제를 우린 몇 번으로 배운다? 6번 시제로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 이전에 일어난 일이 미래까지 6번 시제. 그럼 지금 1, 2, 3번 시제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보기에도 어때요? 1, 2, 3번은 특정한 시점을 묘사합니다. 근데 4, 5, 6번 시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뭔가 그림으로도 다르죠? 구간적인 개념으로 구획별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나요? 구간, 어떤 기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엔 그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를 지금부터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제를 우리는 문법 용어로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완료 시제라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특정 기간을 묘사하는 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영어에서 과거부터 현재, 과거 이전부터 과거, 미래 이전부터 미래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원어민들이 쓴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4번 시제로 배울 건데 여러분 시제는 어디서 표현한다? 동사에서 표현한다.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썼어요. 그러면 4, 5, 6번 시제도 형태가 바뀌겠죠? 그 형태부터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이해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완료 시제의 형태는요. 동사에 ed를 붙입니다. 여러분 동사에 ed를 붙이는 거 아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동사에 ed를 붙이죠? 과거 동사도 우리는 동사에 ed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과거 동사도 ed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 완료 시제, 세 개의 4, 5, 6번 시제를 쓰기 위해서 또 ed를 붙이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과거 동사에 붙는 ed와 그리고 우리 완료 시제를 나타낼 때 붙는 ed가 전혀 다른 ed입니다. 모습만 똑같을 뿐 아예 달라요. 우리 완료 시제에 붙는 e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 분사, 우리 뭐로 알고 있죠?
PP 형태라고 알고 있죠? 그 ed를 붙이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ed 형태를 붙여서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과거분사 ed 형태를 붙이면 얘가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형용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형용사?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씩 할게요. 완료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도대체 완료됐다라는 게 뭐야? 원어민들은 이 문법 용어를 완료, perfect라고 쓰기는 해요.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그 완벽하다라는 perfect, 완료가 뭘까요? 질문, work는 일하다라는 동사죠. 근데 일하다라는 동사, 거기에 ed 형태 우리 과거분사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pp 형태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일단 품사는 뭐로 바뀐다? 형용사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완료됐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그 동작이 발생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미 일어난 동작을 묘사할 때 우리는 완료됐다라고 볼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work, 일하다, worked, ed 붙였네요? 그럼 뭐예요? 이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worked, 이미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을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 과거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이미 동작이 발생됐다. ed를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그럼 과거에 일했다라는 그 동작이 현재에도 영향력을 가지면 그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현재의 영향력을 가진다? 여러분, 가지다의 가장 원초적인 동사가 뭘까요? have.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have가 붙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시제? have 플러스 pp?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구나. 그리고 나서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휘발성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5번, 6번 시제는 너무 쉽죠? 과거 이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 ed를 붙였겠죠? 근데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일을 했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과거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have 동사 어떻게 쓰면 돼요? 그렇죠. had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시제?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나 듣고 있어요. 들립니다. 여러분, 미래 이전부터 이미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ed를 붙였네요. 근데 미래까지 일을 하게 될 거래요. 미래에 가서 영향력을 가지죠? 뭘 붙이면 돼요? will have worked를 쓰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will have 플러스 pp 미래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생각했을 때 have 플러스 pp 공식으로 외워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have 플러스 pp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미 과거에 발생된 동작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가지는구나. had worked? 과거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 과거까지 영향력을 가졌구나. will have worked? 미래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 미래까지 영향력을 가졌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형태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지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이제부터 그러면 4번 시제부터 문장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 시제 어떤 형태냐면 have나 또는 has를 쓸 거예요. 선생님 has는 뭔가요? 주어가 단수일 때 has를 쓰겠죠.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뜻이 뭐래요? 했다. 질문. 선생님, 아까 전에 과거 동사도 ed 형태였죠? 과거 동사도 해석이 했다라고 됐었던 것 같은데 왜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도 했다라고 되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말로 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해요. 우리나라 말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합니다. 그럼 영어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게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어의 시제 문제는 절대로 한국말로만 풀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 시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로 풀 수 없고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슨 말인지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갑시다. 우리 스티브 다음에 has worked냐 그냥 worked냐 선택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뒤에 보니까 since라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우리 since가 뜻이 뭔가요?
우리 사전적 의미로 뭐뭐 이래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since 어디서 많이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노포 맛집 좋아해요? 저는 노포 맛집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포 맛집 간판 밑에 항상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since하고 연도가 써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since 연도. 그 연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since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묘사해주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도 됩니다. 그럼 여기선 전치사로 쓰였는데 뒤에 보니까 2011년 나왔네요. 그러면 since 2011, 2011년부터 언제까지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를 묘사해 주죠. 그러면 이 since라는 특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장을 쓸 때 스티브가 이 회사에서 2011년부터 일했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로는 일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왼쪽 has worked 일했다. worked 일했다. 한국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영어는 그 구간에 맞는 시제를 써야 돼요. 질문 2011년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죠. 그럼 과거에서 일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미 동작 시작해서 ed 붙이고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뭘 붙여요? has. 그렇죠. 그래서 has worke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왜? 아까 배웠어요. 영어의 과거 시는 단순히 그냥 뭐만 묘사한다? 과거 시점만 묘사할 뿐 절대로 현재와 연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since 2011은 현재와 연관이 있는 시제잖아요. 과거부터 현재니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셔야 합니다. 됐어요? 과거 시 절대 못 나와요. 한 문장 더 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 since가 이번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since 뒤에 뭐 나와 있죠? 주어, 동사. 그럼 since를 여기서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since를 접속사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접속사로서 since가 뭘까요? 뜻이 똑같아요. 이래로란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since the company launched its new product last month. 지난달에 여러분 새로운 신제품을 회사가 출시했대요. 지금 무슨 동사 쓰고 있어요? 과거 동사 쓰고 있죠. 요건 기억할게요. since가 이끌어주는 이런 부사절 속에서 우리는 과거 동사를 써야만 합니다. 뭐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막 이거 헷갈릴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since가 이끄는 전치사 뒤에 명사 뭐 나왔어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2011년 과거 시점 나왔죠? 그리고 그게 합쳐져서 문장의 시제를 뭐로 바꿨어요? 현재 완료로 바꿨죠? 그렇다라는 건 since가 이끄는 문장 속에선 과거 시점과 같이 묶여야 돼요. 왜? 과거에 시작하는 시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지난달에 제품을 출시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주절의 시제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have increased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판매가 상당히 증가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도 증가해 있는 상태겠죠. 됐나요? 그러면 회사가 지난달에 신제품 출시한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 세팅이 됐죠?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에 뭐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 문제 더 볼게요. 뒤에 가서 우리 over the past 3 years에 박스 붙여볼까요? 지난 3년 동안이면 언제부터예요? 3년 전부터 지금까지겠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 과거부터 현재까지네요. 그럼 스티브가 한국에서 지난 3년 동안 살았대요. 지난 3년 동안 과거부터 살기 시작했겠죠? 3년 전.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뉘앙스. 그렇죠? 우리 has lived를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로는 똑같이 했다라고 해석하시되 과거부터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has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제와 같이 쓰이는 표현들이 있겠죠. 과거부터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배운 거 있어요. 전치사로 쓰이는 since죠. 과거 시점을 묘사할 겁니다. 아까 전에 2011년 나왔었죠. 근데 since는 뭐로도 쓰인다? 별표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로 쓸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이 부사절에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와야 돼요. 왜? since와 과거가 합쳐져서 우리는 무슨 시제에 영향을 끼친다? 과거부터 현재, 현재 완료 시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당연히 뜻은 이래로란 뜻이고요. 하나 더, 우리 over, 동안, in, 동안, during, for 다 동안입니다. 그리고 주로 the last, the past 이런 지난이라는 표현을 줄 거예요. 왜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이라고 해야지 그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거고요. So far 무슨 뜻이죠? 얘는 뜻도 중요해요.
지금까지란 뜻이죠. 언제부터 지금까지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좀 이따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5번째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had 플러스 ed고를 쓴다라고 했죠. 질문. had 플러스 ed 무슨 해석이라고 돼 있어요? 했다라고 돼 있죠. 와, 또 했다예요. 또 했다. 또 했다. 아까 전에 과거 동사 했다였죠. 아까 전에 과거부터 현재를 묘사해주는 시제 했다였어요. 그런데 과거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 과거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시제도 뭐라고 한다? 했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 3가지 시제를 구분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했다라고 통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의 시제는 굳이 이런 것들을 나눠서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나눠서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떨 때 had 플러스 pp 형태를 쓰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볼 건데 와 뭐가 되게 긴데 자 before 동그라미 치세요. before 접속사입니다. 뭐뭐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의 특성은 아까도 잠깐 봤는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겁니다.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데 제가 여기서 시제만 한번 볼게요. 자, before he moved to Barcelona. 우리 바르셀로나 스페인이죠? 바르셀로나로 얘가 이사 갔대요. 여러분 언제 이사 갔어요? ED. 과거에 이사 갔어요. 근데 문맥상 before이란 말 때문에 전이라는 해석이 되죠. 그럼 그가 바르셀로나로 이사 가기 전에 Mr. Brian, 이름이 브라이언트네요. 브라이언트 씨는 Spanish, 스페인어를 공부했대요. 왜? 바르셀로나로 이주하니까 스페인어 배웠겠죠. 그럼 문맥상 바르셀로나로 이사한 게 먼저예요? 스페인어를 배운 게 먼저예요? 그렇죠. 스페인어를 먼저 배웠죠. 질문, 바르셀로나로 언제 갔어요? 과거에 갔죠? 그러면 스페인어를 배운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보다 이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는 과거보다 이전을 묘사할 때 무조건 어떤 형태로 쓴다? had 플러스 ed꼴로 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before he moved to Barcelona, 바르셀로나로 그가 이사하기 전에 Mr. Bryant 씨는 스페인어를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석하나요? 스페인어를 그가 배웠었었었었었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냥 스페인어를 배웠다라고 해석하죠. 그냥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제발 뭔가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구분해서 쓸 뿐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는 전제 조건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행히도 토익 시험인 글자로 된 문장을 읽고 우리가 문법 문제를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회화에서 이 과거 완료 시제를 쓰려면 조금 복잡한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토익 시험 준비네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는 표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2개의 문장이 일단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요. 지금 before이라는 접속사가 일단 나와 있고 2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플러스 반드시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뭔가요? 과거보다 이전을 묘사하려면 당연히 과거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시점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은 나와야 돼요. 그게 뭐다? moved, 이사했다. 동사 나왔네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동작 및 상태 등을 표현할 때 우리는 무조건 어떤 형태를 쓴다? had 플러스 pp 형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사했어요? 과거에 이사했죠. 그럼 스페인어 언제 배웠어요? 그거보다 이전에 배운 거죠. 과거보다 이전 had stud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토익 문제에서 before이라는 접속사 말고도 사실 많이 나오는데 before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before를 이끄는 문장 속에서 과거 동사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절에서 시제를 주로 어떻게 쓴다? had 플러스 pp 시제를 쓸 거다. 단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before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주절에서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가 나온다. 그걸 공식으로 외우라고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를 먼저 하고 그 위에 공식을 쌓아 나가면 돼요. 근데 아무 이해 없이 그냥 공식만 냅다 외우잖아요. 여러분 금방 날아가는 휘발성 지식이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래서 과거 이전 시점에 쓰는구나. 그리고 토익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가 before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렇게 정리하셔야지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을 거고 문장을 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는 형태를 조금 더 볼 건데 넘어가서 우리 by the time이란 엄청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by the time 뜻부터 외우셔야 돼요. 뭐뭐 할 때까지 또는 뭐뭐 할 때쯤에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선생님, by the time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는 하나의 접속사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밑에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갑시다. By the time the investors arrived. 투자자들이 도착을 했대요. 투자자들이 도착 언제 했어요? 과거에 도착을 할 때까지 the company's management team, 그 회사의 경영팀은요, 뭐 했다? 이미 종합적인 어떤 presentation, 발표를 준비한 상태였다. 자, 질문 드릴게요. 투자자들한테 발표를 하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도착을 할 때 그때까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대요. 그럼 투자자들이 도착한 건 과거인데 그거보다 이전에 이미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놓은 상태죠? 그럼 과거보다 이전 시점이네요. 그럴 때 우리 무조건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 had, ed꼴로 바꾼다. 단 한국어 해석은 그냥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 해석할게요. By the time the investors arrived. 투자자들이 도착할 때쯤 회사의 경영팀은 이미 뭐한 상태였다? 발표를 준비한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익에서 by the time이 나와서 과거 동사를 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 나왔네요. 그리고서 그 과거 시점 이전에 일어난 동작을 묘사한다? 그렇죠. had 플러스 ed꼴로 쓰이게 될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 시제 미래 완료 시제가 남았는데 여러분 사실 미래 완료는 고백할 게 있어요. 잘 안 나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3번 시제 자주 나와요. 그리고 틀리는 사람 없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거 틀리는 사람 사실 없어요. 그리고 4번, 5번 나와요. 문법 문제로 나오고 이걸 헷갈려요. 그럼 우리는 뭐를 더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4번, 5번 시제를 꼭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6번 시제 미래 완료 시제는요. 사실 그렇게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경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번쯤은 눈으로 익혀두셔야 돼요. 그럼 미래 완료 시제 어떻게 사용한다? will, have 플러스 pp꼴로 쓴다. 아까 이해는 했죠? 근데 한국말 뉘앙스가 어떻게 되면 이런 뉘앙스가 될 거예요. 뭐뭐 하는 게 될 거다. 또는 뭐뭐 해놓을 거다. 왜? 미래에 가서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문장 통해서 볼게요. 밑에 갈게요. by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by 무슨 뜻일까요? 뭐뭐까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질문? by next year. 다음 연도까지죠. 여러분 우리 내년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온 미래네요. 근데 내년까지 스티브는 3년 동안 여기서 사는 게 될 거야 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는 아직 내년이 안 왔으니까 3년을 안 산 거죠 여기서. 그러면 뭐 2년째 살고 있겠죠. 그러면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 걸 거야 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쓴다? will, have, lived를 쓰게 되는 겁니다. 미래 이전부터 살기 시작했겠죠. lived. 근데 그게 미래까지 가서 3년이라는 이 연도를 채우게 되는 거겠죠. 그럼 미래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ed꼴을 쓰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미래 완료 시제는 주로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주로 어떤 표현? 그렇죠. 우리 by the time에서 쓸 수 있습니다. by라는 전치사 또는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미래 완료 쓸 수 있어요. 단 아까 과거 완료랑 조금 차이점은 있겠죠. 갑시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는 이란 뜻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할게요. The manager 주어 나오고 동사 자리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gets. 우리 현재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쓰고 싶은 문장은 이거예요. 매니저가 오늘 밤 여기 도착할 때까지면 We will have finished the report. 우리는 보고서 끝내놓을 거야. 자, 질문 드립니다. 매니저가 오늘 밤 여기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보고서 끝내놓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아직 보고서 못 끝냈어요. 두 번째, 매니저 언제 와요? Tonight, 미래에 오죠. 얘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럼 선생님, 미래잖아요. 그러면 will get이라는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 여기에 get라는 현재 시제를 써놨나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갈게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뭐 시간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또 조건, 주로 뭐가 있죠? if라는 우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뭐를 쓴다? 현재를 써야만 하는 이런 문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미래를 묘사하는 표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어에서는 미래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뭐로 바꿔 쓴다? 현재로 바꿔서 씁니다. 단 문법적으로 현재를 쓰기는 했지만 미래가 아닌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만 현재로 바꿔서 쓰는 거지 똑같이 얘는 미래에 오게 될 거예요. 의미는 미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문법적으로만 형태를 현재 시제로 쓴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우리 나중에 부사절 할 때 그때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by the time the manager gets here tonight 오늘 밤 매니저가 여기 도착할 때까지면 아직 안 왔어요? 그때까지면 보고서를 그때까지 끝내놓을 거야. 미래 이전부터 보고서 작업하겠죠? 그리고 매니저가 오는 그 미래까지면 끝난 상태가 될 거야. 미래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죠. will have finished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시제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by the time이 이끌어주는 문장의 구조를 익히시면 됩니다. by the time 뒤에 뭐 나와요? 현재 시제가 나올 겁니다. 질문. 모습은 현재지만 의미는 뭐예요? 미래. 그렇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현재로 대신해야 한다. 이 규칙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주절의 시제는 뭐가 된다? 그렇죠. 우리 주절의 시제 will have 플러스 pp를 쓰게 될 겁니다. 그건 밑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됐나요? 아까 시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과거 완료 시점, 우리 과거 시점 그때까지니까 그 이전이죠. 근데 얘는요. 미래 시점까지니까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플러스 pp 시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는 표현들을 좀 볼 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by the time 방금 배웠어요. 접속사로 쓰이는 by the time이죠. 여러분 여기 왜 현재 동사 나와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를 현재로 대신한다. 단 모습만 현재일 뿐 의미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까지 하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또 하나 전치사 by와도 쓰이고요. 밑에 그냥 next 시간 표현이랑도 같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플러스 pp 시제를 찍으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제는 4번과 5번입니다. 1번부터 3번은 안 틀려요. 아무도 안 틀려요. 4번과 5번을 이해하시고 문법이면 문법 또 독해 지문에서 나왔을 때 정확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6개의 시제를 배워봤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우리 Part 5 실전 문제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20초 동안 풀어보시고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갑시다. 이 문제. 선생님, 이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부터 3번 시제는 그 누구도 안 틀려요. 단 실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토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처음 파트 5를 문제를 푸니까 파트 5 접근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항상 먼저 봐야 될 건 무조건 보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왜? 보기를 봐야 문법인지 어휘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기를 보니까 negotiate이라는 단어에 S 붙어 있고 ed 붙어 있고 ing 붙어 있고 ed 붙어 있고 이렇게 형태가 변경되어 있죠. 여러분 형태가 변경되어 있으면 알맞은 형태를 집어넣는 문제, 그렇죠. 문법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문법 문제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빈칸의 앞과 뒤를 보면서 무조건 뭐를 찾자? 동사를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동사 찾아볼까요? 그런데 동사 빈칸 앞에 보니까 요거 동사 아니죠. 그리고 빈칸 뒤를 보니까 동사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기를 봤더니 얘네 다 뭐예요? 동사죠. 그러면 보기가 동사네요. 그럼 빈칸이 역시 동사 자리라는 게 판단이 됐을 거고요. 그럼 따로 동사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동사가 뭐가 바뀌어 있어요? 시제가 바뀌어 있죠. A, 현재, B, 과거, C, 현재 진행, D, has 플러스 ed, 저희 배운 4번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빈칸 앞뒤를 봐서 뭘 찾으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문짝만하게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Last year. 작년이네요. 작년은 언제예요? 특정 과거 시점이죠. 과거 시점 뭘 나타낸다? 동사? 과거 동사 B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선생님 A번이 안 되는 것도 알겠고요. C번이 안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negotiated 협상했다. D번 has negotiated 협상했다. 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얘도 D번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한국어 해석으로 문제 풀지 않아요. 어떻게 푼다? 영어는 시점에 따라서 시제를 구분해서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ast year, 작년이란 말 때문에 작년은 현재와 관련이 없어요. 그럼 현재와 관련이 있는 D번 C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시점만 묘사하는 정답 B번을 찍게 되는 거겠죠. 되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오케이, 바로 볼게요. 보기부터 보세요. A, B, C, D 다 동사죠? 그러면 동사 따로 찾을 필요 없어요. 빈칸 앞에 당연히 주어일 거예요. 그런데 A, B, C, D 동사가 뭐가 바뀌어 있죠? 시제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시제가 바뀌어 있으면 시간적인 개념을 찾으면 됩니다. 대문짝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Next month. 다음 달. 미래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 뭐예요? B번. Will conduct. 아무도 안 틀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갈 거고요.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5초를 드릴게요. 잘 찾아보세요. 25초 갑시다. 자, 풀어봤나요? 자, 왜 제가 플러스 5초를 더 드렸을까요? 조금 천천히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시제니까. 보기부터 갑시다. A, B, C, D 동사죠. 동사들의 묶음, 시제가 바뀌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일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자리는 뭐가 돼요? 당연히 주어 자리가 되는 거고 시간적인 개념이 바뀌어 있으니까 앞뒤를 보시면서 뭘 찾자? 시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제 over the last 3 years라고 되어 있죠? 질문 드릴게요. 아까 over 무슨 뜻이었어요?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이라는 뜻이죠. 지난 3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3년 전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묘사하는 주제네요. 그러면 영어는 한국어로 푸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 구획이 나뉘어져 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표현? 그렇죠. 정답 B번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현재 완료 시제 또는 과거 시제가 나오면 무조건 보기 2개 같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서 A번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는 현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영어에서의 과거 시점은 아무런 현재와 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over the last 3 years 현재와 영향력이 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예를 보고 B번을 찍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럼 지난 3년 동안 회사가 굉장히 평판을 쌓아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갈게요. 4번 문제도 20초 드립니다. 빠르게 풀어볼게요. 오케이, 갑시다. 보기부터 봅시다. A, B, C, D 동사네요. 동사면 빈칸 앞뒤로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겁니다. 시간적인 표현 바로 나와 있죠. 우리 since last month 질문. 지난달이네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since가 붙어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since는 과거 시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묘사하는 그런 전치사 접속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since last month 하면 뭐예요?
노포 맛집 생각하세요. 아,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뭐뭐 했다란 뜻. 과거부터 현재 정답 A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절대로 조심해야 될 거 B번 안 돼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C번 안 됩니다. 근데 웃긴 건 A, B, C를 우리나라 말에선 똑같이 뭐라고 해석한다? 했다라고 해석하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한국어에선 구분하진 않지만 영어에선 구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 25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우리 A, B, C, D 보니까 선생님 보기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 보기가 길어지면 조금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절대로 우리가 빨리 풀기는 해야 되지만 1번, 2번, A번, B번, 뭐야 이런 식으로 조급함을 느끼면서 푸시면 안 돼요. 항상 시험을 풀 때 침착해야 돼요. 이런 길어진 보기가 나왔을 때 침착하지 않으면 이걸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시제인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보자면 will have already completed. already는 부사니까 없어도 돼요. 그럼 결국 이거 무슨 시제예요? 미래 완료 시제겠죠. B번은 had가 있네요. 과거 완료. C번은 have가 있네요. 현재 완료. D번은 그냥 과거 시제죠.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 찾아볼게요. 질문 드립니다. by the time. 접속사죠. 선생님 by the time이 나오면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공식을 외우기만 한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를 보니까 우리 주어 was finalized. 합병이 최종화되었대요. 여러분 합병 언제 됐어요? 과거에 됐죠. 그런데 그 과거에 최종화되었을 때까지 두 회사는 수개월간의 협상을 뭐 했다? 이미 끝낸 상태다. 자, 질문 드릴게요. 협상을 먼저 하고 합병을 하나요? 합병을 하고 협상을 하나요? 당연히 협상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by the time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합병이 최종화됐을 그때까지 협상을 했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합병 언제 됐어요? 과거에 됐죠. 그럼 협상 언제 한 거예요? 과거보다 이전? 그렇죠. 정답 뭐예요? B번 had PP 시제를 찍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식으로 외워서 대입을 했나요? 아니에요. 이해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대로 접속사, 주어, 과거 동사. 그러니까 과거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had 플러스 PP. 이렇게 찍는 거예요. 공식을 대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됐나요? 갑시다. 6번 문제 25초 드릴게요. 빠르게 풀어보세요. 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 C, D 보기 볼게요. 와 선생님 보기 너무 길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보라 그랬죠? 첫 번째 had ed 꼴의 시제. 두 번째 has ed 4번 시제. 세 번째 will have ed 6번 시제. 그리고 was ing 진행 시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A, B, C, D 시제가 나왔는데 시제가 나오면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을 빠르게 앞뒤에서 찾는 겁니다. 당연히 앞은 주어일 거고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또 by the time 있네요. 네모 박스표. 뜻이 뭐다? 접속사로 할 때까지 또는 뭐뭐 할 때쯤이면이란 뜻이죠. 그러면 CEO가 arrives 도착한대요. 다시 CEO가 도착할 때쯤이면 다시 CEO가 도착할 때까지 질문 CEO 아직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왜 여기에 현재 시를 쓴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일 때 문법적으로 무슨 시제로 바꿔 쓴다? 현재로 바꿔 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현재 시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모습은 현재일 뿐 의미는 미래예요. CEO 아직 안 왔어요. 그럼 CEO가 도착할 때쯤이면 마케팅 팀이 뭐 해놓을 거다. 그렇죠. 우리 광고 선전을
완료해놓은 상태일 거다. 그럼 CEO, 미래에 오잖아요. 그때 미래까지 완료를 시켜놓겠다라는 말이겠죠. 미래 이전부터 작업하기 시작해서 미래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시제? C번 will have already finalized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대입시키면 됩니다. 단 시험장에서 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시면 돼요. 됐어요? 지금은 제가 해설을 하느라 이렇게 가지만 이게 눈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충분히 이런 문제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시제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딱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1일차 시제 끝났습니다. 무작정 암기 아니에요.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계속해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8개의 강의가 더 남았습니다.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꼭 따라오세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 2일차에 만나겠습니다. 안녕.